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저번에 수정 실패로 끝나고 나서 남편하고 상의한 결과 시험관 시술은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쉬고 자연임신 시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한 5월 초나 중순경에 다시 가려고요. 그래서 생리 2번 건너뛰고 3번째 전에 갈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병원 가는 이유는 시험관 시술 일정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출산급여를 주는데 그게 이제 직장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인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미적용자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출산급여 신청을 하면 애를 낳고 나서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제 저는 출산을 한 게 아니라 유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유산이 돼도 주수에 따라서 그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사업자예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돼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임신 확인서를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서류 미흡으로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필요했던 서류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임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산진단서 같은 거를 받아오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의료보험 공단, 건강보험 그거 이제 득실 확인서, 이렇게 4가지를 내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임신 확인서를 낸 건 임신이 된 시점을 이제 낸 거고, 유산 시점도 알아야지 주수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유산 진단서를 받아서 오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팩스나 온라인 신청이 안 돼서 병원에 직접 선생님 진료가 있을 때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진단서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용보험 출산급여 이제 유산이나 사산되신 분들도 너무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후기를 찾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그 고용보험 신청하려고 가셨는데 어떤 분이, 직원분이 크게 유산진단서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민망했다고, 남들이 보면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되게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직원분한테 서운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산이라는 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특히 시험관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임신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세금을 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받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출산을 해야지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150만 원이. 근데 유산한 사람들도 주수에 따라서 이제 11주인가 15주 미만은 30만 원, 15주에서 20 몇 주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주수별로 아무래도 몸 회복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주차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10몇 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차수도 끝나고 여러모로 이제 시험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라도 신청해서 받으려고 지금 병원에 진단서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걸 받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썩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챙겨 받아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뭔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수정 실패하고, 원래는 3월 17일에
왜 이제 이식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이 실패해서 3월 17일 이식이었던 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우울하게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뭐 미라클 모닝이라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요즘 미라클 모닝이 뭐 유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침에 운동하고 산책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명상하고 뭐 책 읽고 등등 이제 아침 일찍 좀 시작을 해서 뭐 기적을 이룬다는 뭐 그런 의미의 미라클 모닝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책을 읽고 뭐 명상을 하고 그런 거를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번에 방송 촬영 때 SBS 그 일요 특선 때 이제 환경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너무 환경 호르몬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됐는데 남편이 좋은 공기 마시고 산에 이렇게 가면 좀 임신이 되지 않을까,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 뭐라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근처에 뭐 일자산이라고 있긴 해요. 근데 왕복 4km예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다리가 한쪽이 오래 걸으면 아프거든요, 오른쪽이. 그래서 산을 가는 거는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거는 무릎에 이제 부하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싶어서 집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그 길동 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생태공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3바퀴 정도 돌면 만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보를 목표로 걷자는 아니고 1시간 정도 걸으니까 뭐 운동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일찍 일어난 거 1시간 반 정도 운동하자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운동 삼아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나면 그게 만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운동했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1시간 걷는 거는 조금 뭔가 아쉽다, 운동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딱 걷고 나면 거의 만보거나 12,000보거나 이제 걸음 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17, 18, 19, 20, 21일, 22 이제 5일 동안 했었고, 오늘은 이제 병원 가야 돼서 아침에 8시 반쯤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고 운동 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생태공원을 가는 건 아니고 생태공원이 월요일날 쉬어요. 그래서 제가 월수금 이렇게 주 3회 웨이트를 가고 있었거든요. 웨이트 운동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월요일날 생태공원 쉬니까 원래는 운동을 출근하기 직전이나 제가 출근을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거든요.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배송 마감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고, 근데 요즘은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해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서 운동을 이제 눈 뜨자마자 해독 주스 한 잔 먹고 운동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수금은 웨이트, 토요일은 뭐 등 3두, 뭐 수요일은 가슴 2두, 뭐 금요일은 하체, 어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주 3회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생태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생태공원에 갔는데 이제 엄마랑 아기랑 온 집을 봤어요. 근데 아기가 좀 되게 어려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21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2살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태공원 다니면서 그 2-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요 근래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되게 아장아장 어그적 걷는데 이 아이는 되게 직립보행, 진짜 성인처럼 너무 잘 걷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유모차를 좀 안 태우는 버릇을 해서 많이 걷다 보니까 아기가 근력이 좋아졌는지 너무 잘 걷는 거예요. 씩씩하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엄마도 이제 물어보니까 결혼 10년 차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 시술도 하고 해서 9차 만에 이제 10차 때 9차 실패를 하고 10차 때
선생님이 PGS를 하자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포가 곧 터질 것 같으니 혹시 모르니 자연임신도 시도해보세요 했는데 그게 임신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PGS를 안 하고 자연임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에 낳은 아이래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분도 10년을 준비를 해서 결혼 10년 차에 낳았는데, 근데 애가 너무 씩씩한 게 이모한테 좋은 기운 줘 아가 생기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털어줬어요. 털어줬더니 울지도 않고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뭘 줘야 되나 고민해서 애를 키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보니까 여기 이 부분에 넘어지면서 약간 살짝 상처가 까졌더라고요. 피가 나는 건 아니고. 근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아파서 울 텐데 그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겠다 하니까 갑자기 쿨하게 툭툭 털더니 또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엄마가 애를 씩씩하게 잘 키웠구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애가 생기면 저렇게 키우고 싶다. 좀 강하게 씩씩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귀하게 낳은 만큼 애지중지 할 줄 알았는데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랑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에도 다니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생태공원이 평지거든요. 산책로가 좋게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 볼 것도 많아요. 뭐 개구리 연못이라든가 등등 무슨 원앙도 있고 막 새들도 있고 곤충도 있고 다양하게 반딧불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자연학습하기 좋은 곳이라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고 엄마랑 그렇게 산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곧 이사인데 어린이집을 보내면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적응을 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애초에 이사한 동네에서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지금 엄마랑 둘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제는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난임이라고 해서 뭐 아이 있는 집을 보면 막 화가 나거나 막 질투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애를 좋아하니까 귀엽다, 나도 저런 애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지 화가 나진 않는데 어제 그 꼬마는 너무 씩씩하고 귀여워서 너무 저 어렸을 때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씩씩한 모습이 그냥 좀 너무 귀여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좀 그 아이한테 나름 그냥 힐링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난임가족연합회에서 예전에 덴덴 프로그램인가 해서 그 회장님이 식단이나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짜가지고 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저는 난가연 지원받을 때 식단 같은 거 뭐 이렇게 짜서 주진 않았었어요. 어차피 실천하지도 않고 잘 안 하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바로는 못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잘 찾아보고 집에 컴퓨터에 그때 프로그램이 자기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자연임신 된 것 같다고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메일이나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차수가 저는 더 적게 하고 성공을 했는데 막 제가 괜한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걸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도 10년이란 난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남들한테 간섭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건데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공원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궁금해하고 저는 시험관을 한 17번 했다고 하니까 남일 같지 않으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도 찾아서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괜히 갑자기 막 뭉클하네. 그래서 나도 언젠간 성공해서 저렇게 남한테 좋은 마음으로 별건 아니지만 좀 알려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저는 무산 확인서를 띠러 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꾸리꾸리한 거예요. 지금 화면 보면 날씨가 좋은 날 이거 뭐지?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화사하게 나오는데 제가 흰색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진짜 하늘이
하늘이 완전 맑지도 않고 미세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뿌해가지고 되게 화질이 안 좋게 나오네요. 병원 진료를 봐야지 그 유산 진단서인가 그 소파 수술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생님을 좀 기다렸다가 진료를 봤어요. 당일 진료라서 한 3-40분 기다렸다 진료를 본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조기배란 억제제 쓴 주사가 좀 아까운데 이번 달에 쉬지 말고 채취를 한번 더 해보는 건 어떠냐. 물론 이번에 수정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참 안타깝긴 한데 좀 이번 달은 안 쉬었으면, 그러니까 요번 생리 때 3일차에 와서 좀 바로 과배란을 해서 채취를 한번 더 해보는 건 어떤지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바로 하는 것보다 쉬고 하자고 해서 사실은 5월달쯤에 쉬고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 쉬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자꾸 그 조기배란 억제제 쓴 것도 있고 이번 달에 채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자꾸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이 본인이 이제 몸 만들고 나중에 채취하고 싶다고 하면 미소 환자분이라도 난자 채취라도 해서 난자 냉동을 해놓는 건 어떠냐.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정시키더라도 그 남편분 채취하는 거 나중에 하더라도 난자라도 요번 달에 채취를 해놓고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채취할 때 그때 남편분 채취하는 건 어떤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워낙 해가 갈수록 개수도 줄고 이러니까 난자를 뽑을 수 있을 때 좀 뽑아보는 건 어떠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체감하는 컨디션은 지금 사실 저는 좋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뭐 수정이란 게 뭐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체감하는 제 컨디션은 지금 현재 좋은 상태라 저는 사실 이번 달에 안 쉬고 싶었는데 남편이 좀 쉬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난자만 채취해서 나중에 수정시키자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결배아 이식은 그 지원 차수가 3번 정도 남았거든요. 물론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서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쉬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난자냉동이라도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 난자냉동비는 얼마인지 확인까지 했는데 4개까지는 30만 원이고 뭐 이제 그 이상 되면 90만 원이라 그랬나?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비싸지는 않아서 난자 냉동을 해놨다가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채취하고 남편 이제 정자 채취했을 때 그때 수정을 시켜달라고 할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워낙 개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그렇다 해서 남편 몰래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한 사람은 난자 채취를 해도 남편 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혼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이니까 이제 혼자 가서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경우는 남편이 난자 채취에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내 거지만 내 맘대로 채취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남편이랑 다시 상의해봐도 될 것 같고 시어머니는 이번 달에 쉬지 말고 이번 달에 다시 해보지 그러냐 이러셨는데 일단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